그리고 뭐라고? 악수하면 춤탁 뺏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김경태 스피치 연구소입니다. 정치연설, 선거연설 배워보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리 유세 진행하는 방법과 또 거리와 골목에서 연설하는 방법, 짧은 시간에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히틀러의 연설 방식은, 히틀러는 연설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연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틀러는 주로 말할 내용을 순서대로 핵심 키워드나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순서대로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연설을 해나갔습니다. 히틀러는 군중은 이해력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생각은 버리고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반복과 강조를 통해 명령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연설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리 연설, 골목 연설 잘하는 방법도 히틀러의 이 연설 방식을 베이스에 깔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거리 연설, 골목 연설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거리 연설이나 골목 연설은 자신이 돋보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하여 진실되게,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꾸밈없이 말하는 것이 거리 연설, 골목 연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 방식을 베이스에 깔고 골목 연설, 거리 연설의 정의를 바탕으로 스킬 하나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밑에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연설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추려서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리고자 욕심을 내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중은 내가 하는 연설의 50%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설이 끝나는 순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히틀러처럼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세뇌시키는 연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연설자의 생각이지 군중은 연설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연설을 듣게 되는 이런 유권자들께서는 연설의 흐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 줘야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목 유세나 거리 유세는 가급적 해질 무렵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틀러가 화문을 던지고 연설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를 통계를 내어보니 주로 일몰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감성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치 연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충실한 연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황혼을 배경으로 하는 연설은 그 어려운 감성 연설할 기회를 하늘이 준 시간대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연설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하철 입구입니까? 시장 입구입니까? 아파트 입구입니까? 그 장소에 맞는 한 가지 주제만 반복해서 세뇌시키는 연설을 하십시오. 이것저것 욕심이 나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군중의 머릿속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꼭
굳이 모든 공약을 다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요일을 바꿔가며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공약만 요일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해꾼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십시오. 지지자의 다수가 모이는 연설회는 그래도 괜찮지만 골목 유세나 거리 유세처럼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이런 연설 형식에서는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이 두려워서 이러한 연설 형식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이런 대처 방법을 확실히 자기 나름의 대처 방법을 만들어 두셨다가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동영상을 두 편 짧게 보여드리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 내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정신 차려요! 나라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조용해 주이소. 지금은 제 시간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어요. 할 말을 하고 가야지. 예.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어르신들도 한 번만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하고 상의 좀 해주이소. 우회되어 있는지. 세상이 우회 바깥 돌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익해가 될 건지 아닌지 한번 상의해 주이소. 지금 지나가는 아주머님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당당한 여당한테도 그렇게 항의할 정도 배짱 없으면 우리한테만 그거 가면 안 돼. 그래가 대구 출신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도와주이소. 부산의 정치 1번지 해운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지역구도를 타파하려면 호남에서도 저희 당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구도가 타파가 되죠. 어제 통계청 발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런 차들이 있네. 반대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서울에 꼭 강북 가면 저런 차가 많아요. 악수하면 춤 탁 뺏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6월 13일 날 이걸 바로잡으려면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가장 많은 방해 형태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정치인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두 분께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대구 수성갑을에 이렇게 출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권투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골목, 거리, 연설 방법을 잘 아셨다면 이제는 골목, 거리, 유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모들께서도 이 진행 방식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참모님들께서는 참고로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후보자님들께서는 이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형식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정치 연설, 선거 연설을 할 때, 대규모 연설회를 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하시는데 이런 골목 거리 유세 진행 방식에는 좀 서툴고 등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규모 연설이야 뭐 세를 가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겠지만 이처럼 거리 유세, 골목 유세 방법은 후보자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대규모 연설이야 뭐 누구든지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규모의 거리 유세나 골목 유세를 잘 진행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보다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거리 유세, 골목 유세를 진행해 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거리 유세, 골목 유세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중에서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3대7 법칙에 따라 3분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7분은 로고송과 사회자의 멘트에 시간을 할애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세할 장소에 유세 차량과 지지자들께서 미리 모여셔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골목 유세, 거리 유세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대기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회자, 진행자의 멘트입니다. 분위기를 충분히 돋굴 수 있도록 사회자, 진행자들께서는 미리미리 짤 스피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세 차량이 유세할 자리를 잡는 동안 로고송을 틀겠죠. 그리고 유세 차량이 유세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사회자는 즉시 마이크를 들고 주변의 상가나 주택에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 안내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가 오기 전까지 한껏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스피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차를 타고 오셔서는 안 되고 주변의 상가나 거리에서 지지자들 또는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연설회장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는 후보자가 도착하는 게 보이면 정말 짧고 강력한 나레이션으로 후보자의 등장을 알리고 멋진 소개 멘트로 후보자의 흥을 돋구어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은 후보자는 가급적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각 골목별로의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그런 연설을 해야 합니다. 앞 시간에 후보자의 연설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두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 사회자는 후보자를 띄우는 소개 멘트를 한 번 더 강력하게 후보자를 위해서 해 주시고 주변 상가나 주택에 안내 멘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연설회장으로 빠르게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하루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시겠죠. 다음 장소, 방금 했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옮겨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골목 유세, 거리 유세할 때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멘탈 정말 중요한 멘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유세, 골목 유세의 가장 큰 특징은 군중의 무반응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군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평범한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주변에 반응이 없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 하시면서 빨리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하게 이렇게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후보자들께서는
자칫 영원한 후보자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군중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보여도 어디선가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군중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그런 유권자들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연설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한 표는 지지자들의 100표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멘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멘탈!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연설, 선거연설 배워보기 6회까지를 강의했습니다. 6회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좋아요 하고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구독해주세요. 뭐라카노? 구독해주세요. 흐흐흐.